그렇고 아까 그 연금 이 얘기는 좀 아까 하면서 연금 계좌하고 개인연금의 그 차이를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연금 저축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연 1,800만 원 되고 5년 이상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이만큼 주고. 자, 우리가 예전에는 연금을 가입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퇴직이 특별해지 사유가 됐거든요. 이 특별해지로 하게 되면 세금을 되게 감면해 주거든요. 세금을 되게 감면해 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특별해지 사유로 해서 해지를 하잖아요.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면 그 연금 소득세로 해요. 그러니까 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 5%, 4%, 3%밖에 안 떼요. 그 연령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해지가 발생해서 사유하는 경우,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는 되게 좋은 거죠. 여기 보면은 연금 소득으로 5.5에서 3.3%밖에 안 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퇴직이 있었어요. 근데 퇴직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퇴직해도 특별해지 사유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이제 16.5% 떼고 이제 해지를 하려면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뭐 사망은 좀 그렇고 천재지변, 뭐 해외 이주, 파산, 뭐 3개월 이상 요양, 뭐 이런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되니까 혹시나 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유에 해당이 돼서 급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서류 제출하고 하면은 가능한 거죠. 5.5에서 3.3%만 내고 빼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한 그런 저축 같은 경우는 특별해지 사유에 퇴직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퇴직하면. 그래서 이 퇴직으로 하게 되면 얘는 다 비과세 해줘요. 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이게 개인연금 저축이. 예전에 있던 그 2000년도까지 가입 가능했던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금 저축의 특징은 이 분산 투자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인출 가능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그 연금 저축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연금 지급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금을 이렇게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신청을 꼭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55세가 넘고, 물론 55세가 되는 때에는 뭐 계약 기간은 당연히 지나겠죠. 그래서 55세가 돼서 이제 회사에 임원이 되든 퇴사를 하든 뭐 이렇게 연금 나 이제 신청해줘, 지급해줘,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되지 않아요.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얘는. 근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개인연금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나이가 돼버리면.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금계좌는 지급 신청을 꼭 해야만 지급이 돼요. 때문에 모르고 뭐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근데 그때 가서 그 연금이 지금 이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점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냥 이걸로 할 걸 그랬다. 자, 어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각각 여러분이 연금을 A도 들을 수 있고 B도 들을 수 있어요.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 원하시면은 10개 회사에 나눠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 1,8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여러 회사에 이렇게 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여러분이 연금을 가입을 했고,
자, 여기가 400. 자, 똑같이 세액공제 한도 금액으로 자, 똑같이 세액공제 한도 금액만큼 A라는 회사에서도 400, B라는 회사에서도 400 이렇게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에 납입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서는 여기에 납입한 걸 알아요, 몰라요? 고객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원천을 따져서 그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400을 납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소득공제 한도 내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400만 원 소득공제 받았겠네. 자, 이 사람은 400만 원 세액공제 받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세액공제 받은 금액, 안 받은 금액 없겠네. 빵.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회사 또한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요. 400을 했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A는 A대로 B는 B대로 자, 수익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인출을 40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자,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다 받았다고 간주를 할 거 아니에요. 전산 시스템에서. 그리고 그게 맞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400만 원에 대해서 16.5%가 나오겠죠. 세금이. 그쵸? 근데 또 이 회사도 이 회사 나름 계산했어요. 고객이 400을 인출해달래요. 그럼 세액공제 받았네? 떼겠죠. 그래서 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서 각각 기타 소득세로 16.5%를 떼겠죠. 과세를 하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세액공제 받는 한도는 계좌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400이 아니고요. 사람별, 인별로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받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의 이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실하게 당연하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다라고 인지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고객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확인서를 가져오면 이 둘 중에 한 계좌는 과세 제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A라는 회사에서 과세 제외를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액공제 확인서하고 이 회사에 납입했던 이 400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나 이 양쪽으로 원래 내가 한 거는 나눠서 하긴 했지만 총 800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납입액이 총 800인데 800 중에 실제로 세액공제 받은 건 400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각 회사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출을 요청했을 때 각각 세금을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객이 소명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소명을 하면 자, 세액공제 확인서를 가져왔는데 세액공제 확인서에는 400만 원으로 나오겠죠. 그럼 세액공제 확인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고객님 400만 원 다 받으신 거 맞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납입 확인서를 같이 가져오라 이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나 B라는 회사에 400만 원 더 입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 이 회사에서 과세했으니까 나 여기에서 인출할 때는 과세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법에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기타 과세 제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명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혼동해 하시는 거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어떤 금액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이러면은 되게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500으로 여기를 500으로 해야 되구나. 각각 500씩 하고 하면 이 각각의 회사에서는 400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각각의 100을 이렇게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뭐 500만 원을 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400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 여기도 똑같이 400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자, 저 기타 과세제 금액을 확인을 할 때 이 금액은 전혀 대상 금액이 아니겠죠. 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 빼도 과세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나 이거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라고 확인하는 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인 거죠. 이 금액. 이 금액이 대상은 전혀 아닌 거죠. 논외. 그래서 요런 이제 업무들이 있어요.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지점에서 이 부분을 좀 혼동이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나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려나? 그래서 고객이 뭔가 인출 신청을 하거나 연금 지급 신청을 할 당시, 그래서 고객한테 항상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고객님, 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쪽에 증빙을 해주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인출 시 또는 연금 지급 시에 과세 제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안내를 하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기타 과세 제외 금액이 얼마다, 우리가 확인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전산에 입력을 해주면 그 금액이 따져보자면 이 금액이 과세 제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고객한테는 훨씬 좋은 거죠.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제외로 돌려주니까.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액공제 금액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금액이지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그냥 한 군데만 내가 연금을 해서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액공제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확인서만 가져와도 그건 세액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계좌가 하나이더라도 내가 총 이렇게 관리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우리 회사에서 당연하게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세액공제 확인서를 딱 가져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객은 200을 신고를 못한 거죠. 못 받은 거거든요, 혜택을.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200만 원을 과세 제외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타 과세제 금액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연금 계좌에서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뭐 개인적으로 들고 해서 뭐 여러 개 있는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오버됐다. 근데 각각 우리 회사에 여러 계좌를, 여러 연금 상품을 가입을 했더라도 그 계좌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지, 이게 뭐, 우리 회사에 이게 다 합해가지고, 이 사람 넘었으니까 해주지 말아야지, 뭐 해줘야지, 뭐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계좌 하나로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하나하나 400까지는 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다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 회사에서도 여러 개를 가입을 했다 치면, 근데 내가 얼마를 어떻게 불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인출을 하거나 뭐 연금을 지급 뭐 받거나 할 때 그 부분을 잘 따져봐서 내가 이만큼 세액공제 못 받은 게 있네, 그러면 나 이거 기타 과세제 금액으로 확인할 테니 과세 제외되게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
이제 덜 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또 고객의 권리죠. 예. 가입한 사람의 권리죠.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예시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뭐 예시 보면 A 금융사에 4천만 원 넣었어요. 당연과세 제외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처럼 당연하게 과세 제외되는 금액이네라고 여겨지는 금액이 2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총 불입은 4천만 원 했지만 그 중에 2천만 원은 과세 대상인 거고 2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다라고 이 계좌에서 당연하게 판단하고 있는 금액이 이제 당연과세 제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을 했지만 이 사람은 2천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2천은 받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금융회사에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과세제 금액은 1,000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납입을 했는데 가입자가 이제 인출 신청을 할 때 세액공제 확인서를 전혀 뭐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기타과세 제외금액 확인하는 이거를 요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라는 회사에 인출 신청을 하면 A 회사의 당연과세 제외금액이 2천이고 나머지 2천은 이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세액공제 확인서를 가져온 거죠. 세액공제 확인서를 가져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위에서 A라는 계좌에 이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과세제고 2천만 원이 당연히 세액공제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객이 확인서를 떼왔는데 세액공제를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뭐 신청을 누락을 했건 어쨌건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고객이 나 이거 확인해줘. 이렇게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확인 방법이 이 확인서만 제출했을 때와 이 확인서와 추가로 아까 이 B라는 계좌에 그 다른 계좌에 납입 확인서를 같이 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사유 1, 사유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 1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 시, 사유 2는 소득공제 확인서 플러스 다른 영업계좌에 납입 확인서를 추가 제출 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증빙 없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 뭘 제외하라는 거냐면 당연과세 제외 금액은 이거는 어차피 제외되는 금액이니까 얘는 논외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빙 없이 확인되는 금액 제외니까 납입에 합계해서 소득 공제액을 빼면은 그 금액이 기타 과세 제외 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납입 합계가 2천만 원 빼고 2천만 원 중에서 고객이 받은 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은 기타 과세 제외 금액으로 우리가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1,000만 원을 과세 제외되게끔 전산으로 입력해주고 이제 나중에 과세가 될 때 이제 나머지만 과세 되게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16.5%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사례는 또 A사에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보세요. 확인서상에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확인서만으로는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다 세액공제 받았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확인서만을 가져와서는 우리가 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근데 이 B사에 연금납입 확인서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추가로 한 거죠. 나 세액공제는 지금 2천만 원으로 보여준 A사에 납입한 2천만 원 세액공제 받은 거 맞기는 한데 나 B사에도 나 납입한 거 있어. 근데 그 B사 거를 그럼 일로 끌어다가 과세 제외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함께 제출을 하면 이제 이 두 계좌의 납입액 합계해서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 A 계좌의 납입 금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과세 제외 금액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금액이 당연과세 제외 금액 빼고 2,000이니까 4,000이잖아요. 4,000에서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2,000이잖아요. 여기 보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뺐더니 2,000이죠. 그리고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2,000이에요. 둘 중에 민값 2,000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제외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A라는 계좌에 대해서. 왜? 2천만 원은 소득공제 받았지만 2천 하고도 얘가 여기에서 이 2천만 원이 더 있잖아요. 납입한 금액이. 그러니까 요거를 끌어다가 과세 제외시키고, 그러면은 이 B사에서 나중에 2천만 원을 뽑을 때는 당연히 과세 제외를 해주면 안 되겠죠. A라는 회사에서 먼저 확인해가지고 써버렸으니 이 B라는 회사의 고객이 가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A사 거 이렇게 연금납입 확인서 갖다 주면서 나 못 받았으니까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B사 거를 가져와서 연금 기타 과세제외 금액을 확인한 경우, 이 A라는 회사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뗐을 때 거기에서 이미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된 내역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B사에서 또다시 못 쓰게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아예 연금납입 확인서에 찍히게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 거 얼마 이렇게 이미 썼다고. 그래서 중복으로 고객이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법적으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고객이 와서 기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확인처 관리하는 화면에서 어느 회사 거 뭐 했다, 아니면 세액공제 확인서만 가져왔으면 세액공제 확인서에 확인금액 얼마로 했다, 뭐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뽑았을 때 그게 이미 이만큼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에 가서 또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미 거기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기타 과세 제외 금액을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 라고 개념적으로만 알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좀 개념적으로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네,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